트럼프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관세 전쟁 뭐 이렇잖아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로 지냈고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낸 정말 이런 난국에 필요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급한 건지, 마은혁 후보자 8명 갖고 탄핵 심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 갖고 했는데, 예? 마은혁 후보자를 꼭 1명 넣었고 9명 완전체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시급한 과제인지, 이런 우선순위 정도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헌법재판관도 사람인데 네. 이 이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탄핵 반대를 하는 어떤 활동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데 네. 과연 이 한 개인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법원 내 특정 서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제적 사유가 되기는,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회피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형사재판과 더불어서 동시에 탄핵 심판을 받는 건데,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는 훗날 어떤 자그마한 그 절차적 하자나 흠결이 남지 않도록 굉장히 탄탄하게 이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무리하게 마은혁 특정 성향의 후보자를 앉혀서 만약에 그 탄핵 심판을 했을 때 이 과연 반대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네, 여당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념 편향성, 네.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행정과는 상관없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헌재 입장인데요. 여당 주장대로 사건을 회피해야 할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근데요, 우리 그 헌법에 보면 법관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다음에 또 양심에 의거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상 경력이 있던 간에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 결정을 하면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보수 성향, 진보 성향 제각각 있는 거니까.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가능할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그 논리를 내세운다면은 과거의 이념 성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요, 이게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인데 국회 추천목 3명이요. 이제까지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여야 합의, 이게 관행이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관행이었어요. 이 관행은 관습법적 성격을 갖는 거 아닙니까? 이 관행을 깨고 우리가 의석수 많으니까 우리가 2명 할게 해가지고 2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습법적 성격이 있는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의석수를 핑계로 해서 깨버린 거예요. 거기에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2사람만 임명하고 1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기도 여야 합의로 추천되어 오면은 임명하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관습법적 성격을 갖는 관행을 어겼다. 이게 전 심각한 문제고, 둘째는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했는데, 이게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관인데, 국회의 한 수장이라 할지라도 국회 전체를 다 본인이 다 대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 없이 된 게 절차적 하자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헌재가 밀려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만 해도 헌나 9번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헌나 10번이 뭐였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관세 전쟁 뭐 이렇잖아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로 지냈고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낸 정말 이런 난국에 필요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급한 건지, 마은혁 후보자 8명 갖고 탄핵 심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 갖고 했는데, 예? 마은혁 후보자를 꼭 1명 넣었고 9명 완전체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시급한 과제인지, 이런 우선순위 정도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 그냥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이제 그 추천 비율에 있어서 그 관행을 깼다, 그 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떤 여당 지지자분들이나 여당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네. 헌법재판관도 사람인데 네. 이 이념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탄핵 반대를 하는 어떤 활동에 깊게 연루돼 있는데 네. 과연 이 한 개인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네.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유롭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법원 내 특정 서클,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제적 사유가 되기는, 뭐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회피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형사재판과 더불어서 동시에 탄핵 심판을 받는 건데,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는 훗날 어떤 자그마한 그 절차적 뭐 또 하자나 흠결이 남지 않도록 굉장히 탄탄하게 이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을 무리하게 마은혁 특정 성향의 후보자를 앉혀서 만약에 그 탄핵 심판을 했을 때 이 과연 반대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매듭이 아니고 그런 분열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마은혁 후보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이 2시간 전에 연기한 것을 두고도 여당이 이제 졸속이라면서 성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이날 발표를 한다고 하다가 2시간 전에 그 연기를 전격 발표한 거는 그 발표하겠다고 한 결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닌가요? 뭐 그걸로 뭐 헌법재판소가 너무 좀 서둘렀구나 하는 게 입증이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꼭 그 이 권한쟁의 심판 말고도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좀 서두르는 좀 모양새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헌법재판소가요, 좀 절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 공보관이 국회에서 또 헌재에서 브리핑할 때 개인 의견인지 헌재 의견인지 뭐 헷갈리는데, 막 툭툭 어떤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막 내려버려요. 그 헌재 사무처장 국회에 나와서 이게 뭐 내란인지 아닌지 뭐 그 계엄령이 어땠는지 그 자기 개인 판단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헌재 그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보관은 당으로 따지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당의 생각, 당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생각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헌재에서 결정하고 안 따르면 뭐 위헌이고 위법이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건 너무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마은혁 후보자가 논란인 이유는 결국에 그거지 않습니까? 과거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인민노련 핵심 멤버 전력 때문인데요.
이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던 지하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이 극구 반발할 게 분명한데 이 민주당이 마 후보를 이렇게 미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아까도 그 관행을 깨고 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저 지하 사회주의 활동했다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여기 인민노련에서 뭐 마은혁 그 후보자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오래전에 그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이제 뭐 확실한 자유주의자로 전향해서 뭐 한참 됐으니까. 그런데 그 마은혁 후보자가 그 당시에 그런 무슨 사회주의 혁명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본인도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고시 되고 법관 생활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하는 건데, 여하튼 이걸 너무 뭐 색깔론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것만 가지고도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당장 그 탄핵 심판에 새롭게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마 후보자 임명 가지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정말 탄핵을 추진할지 궁금한데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 번 탄핵한다는 게 역풍 우려가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제정신하면 탄핵 못할 거라고 봅니다. 뭐 탄핵하면은 뭐 거의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겁니다.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고는 싶겠지만 그- 못할 거라고 봅니다. 뭐 바로 여론조사에서 반응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뭐 여론도 여론이고요. 이게 지금 저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한 이후에 민주당이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뭐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이렇게 하면요, 뭐 거의 자폭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제정신이라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진할 아 이게 제가 네. 전제를 붙였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못할 거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요즘 여론조사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좀 조기 대선에서 정권 연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좀 없어 보입니다.